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1%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우선 뭐 FOMC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된 부분들은 없었죠. 일단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.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, 이 부분들을 좀 표현을 했었죠. 그러면서 변동성을 좀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밀리다가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는 첨단 AI 칩에 대한 부분들, 요 AI 칩의 수출 제한을 철회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.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ARM 정도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. 마이너스 9%대의 하락세를 보였었고요. 그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2% 정도, 2%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. 그리고 뭐 랩리서치 같은 경우도 뭐 2%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.5% 정도,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2%대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겠죠. 반도체 쪽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뭐 긍정적입니다. 다만 이제 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의 주가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박스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0만 원짜리대의 안착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, 22만 원, 24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대로 저항자리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0만 원 안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엔비디아 종목군들이 엔비디아가 상승 마무리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좀 괜찮겠죠? 여전히 뭐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, 칩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기술적인 모습상.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아니면 가온칩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주가의 흐름들을 양호하게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뭐 A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이중바닥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뭐 예를 들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. 뭐 2주 이내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어요.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니가켄바이오, 뭐 고로노이 뭐 이런 기업들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뭐 녹십자라든가 SK바이오팜 뭐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이제 2주 정도의 기간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좀 제약바이오 쪽에는 좀 강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좀 보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을 보시는 분들은 좀 느긋하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여기에 따라서 뭐 지수에 있어서의 출렁거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참 강합니다.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쐐기 형태의 모습들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번쯤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 요 추세선대를 보게 되면 뭐 26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
요 자리대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저항 자리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결국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2800대라는 이 지수대는 보지 않을까,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, 저는 본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밀릴 듯 하다가 계속적으로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. 거기다가 뭔가 조금 달라지는 듯한 뉘앙스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뭐 4월 29일과 4월 25일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, 요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,800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. 옵션 만기일인데 크게 변동성이 나오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위아래로 뭐 345 이 위쪽이거나 아니면 340, 요 언저리대에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종목분들을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분들이 있고 순환매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고점을 치고 나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HD 한국투선해양 같은 경우나 뭐 HD 현대미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죠.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난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LIG 넥스원,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번에 이제 순환매가 다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로봇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테마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정책주들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이 선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매도를 한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무슨 얘기냐면,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, 뭐 꿈비, 뭐 이런 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, 이걸 넘어갈 거야.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, 이런 식으로 갈게, 이렇게 쭉 갈 거야. 이게 아니라,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밀렸다가 절반 이상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기간이 짧습니다, 이번에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분들을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올랐다가 밀려내려고 쌍봉을 만들고 나서 밀렸는데 여기서 밀렸다 쌍봉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단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. 뭐 STO 관련주들이라든가 지역화폐 관련주들이든가 이런 기업들 호나이도 뭐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. 그리고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보게 되면 테마별 순환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반도체 마찬가지고요. 반도체, 2차 전지, 그리고 로봇,
AI 이 등등등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, 뭐 에너지도 여기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씩 이렇게 다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, 이 부분들은 이제 순환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,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어찌됐든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은 정부 정책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, 올라가게 된다라면. 그리고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국내용과 해외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도할 구간을 찾아야 된다. 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지수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조정은 안 와요. 그러다 보면 만약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때 참다가 따라 들어가거든요. 요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물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조정을 염두를 해두고 여기에서 일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밀리면 요 구간대에서 2차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매수 기회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섹터들 다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좀 기다리면 된다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옵션 만기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여전히 좀 좋다라는 점,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방송에 있어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실시간으로 좀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단 자막에 하단에 소통하는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.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들어올 수 있고요. 그리고 댓글란을 보시게 된다면 링크도 올려드렸으니까 요즘 좀 참고를 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저녁 공개 방송을 여기서 하죠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제 저녁 공부방을 열 때 알림은 가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